안녕하세요. 토니입니다. 전직 CF와 함께하는 기업 분석. 이번에는 분기별 배당하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분기별 정해진 일자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신규 매입을 해야 하는데요. 이 일자를 매수 마감일이라고 합니다. 22년 1분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 마감일인 3월 29일 기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신규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배당락일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로서 매수 마감일의 이 길인 3월 30일입니다. 매수 마감일인 3월 29일 주식을 보유 또는 신규로 매입했다가 배당락일인 3월 30일 처분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매수 마감일 플러스 2영업일, 즉 매수 마감일에 신규 매입한 주식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2영업일 후에 배당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주는 매수 마감까지 주가가 오르다가 배당 낙일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는 매수 마감일에 근접해서 매입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배당주는 보통 매수 마감일 한두 달 전부터 매수 마감 2주 전까지 원하던 매입 가격에 올 때까지 기다려 분할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제 분기별로 배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형주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 SK텔레콤이 있고요. 중형주에는 한원시스템, 쌍용 C&E, 효성 ITX가 대표적입니다. 금융주로는 신한지주가 분기 배당을 하고요. 리츠에는 SK리츠가 분기 배당을 하고 신한알파리츠, D&D 플랫폼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등이 반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기 배당주에 대해서 개별주 각각의 배당금과 주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적정성은 주당 이익 대비 주가의 비율인 퍼와 순자산 장부가 대비 주가 비율인 PBR을 사용하였습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가치 투자와 안전 마진을 강조한 벤저민 그레이엄의 주가의 적정치인 퍼는 15 이하, PBR은 1.5 이하를 고려하여 지금의 주가가 적정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0.5%의 배당 수익률에 1년간은 2.6%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분기별 0.6%, 1년 2.9%, 포스코는 분기 1.1%, 연간 4.3%, 신한지주 분기 0.7%, 연간 4.0%, SK텔레콤 분기 1.5%, 연간 5.8%, 한원시스템 분기 0.8%, 연간 3.2%, 쌍용 C&E 분기 1.3%, 연간 5.3%, 효성 ITX 분기 0.9%, 연간 3.5%의 배당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주식들은 1년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여 손실분이 배당 수익보다 커진다면 배당주에 투자한 의미가 없겠죠. 22년 3월 11일 기준 주가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퍼와 PBR을 봤을 때 1번에서 4번까지 주식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 신한지주, SK텔레콤의 경우 퍼와 PBR이 적정치에 근접하거나 기준치 내이지만 한원시스템과 쌍용 C&E, 효성 ITX의 경우에는 그 기준치를 초과합니다. 즉 22년 3월 11일 주가 수준이 매입하기에는 적정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배당하는 리츠에 대한 배당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리츠가 유일하게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신한알파리츠, D&D 플랫폼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반기인 3월과 9월을 매입 기준으로 하여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SK리츠는 분기 1.1%, 연간 4.3%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신한알파리츠는 반기 2.3%, 연간 4.5%, D&D 플랫폼 리츠는 반기 1.5%, 연간 3.0%,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반기 0.4%,
연간 0.8%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당주 각각의 주요 재무 지표와 주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8년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이어서 상대적으로 2019년 매출과 이익은 감소했지만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에 기인한 재택근무 활성화로 매출과 이익이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도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봤을 때 2021년 1월 96,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이는 공매도 금지 기간 오버슈팅된 면이 있고 파운드리에 대한 점유율 향상도 기대됐었지만 수율 문제가 있어 아직 안정화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입가 상한은 71,4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지만 최근 미국의 자산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경기 침체 우려, 최근 갤럭시 S22의 강제 성능 저하를 일으킨 고수 논란 등이 겹치면서 주가는 좀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해서 매입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의 주요 재무 지표인데요. 2020년까지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덤핑 경쟁 심화에 따라 매출과 이익 모두 감소했었지만 21년부터는 중국의 가격 경쟁이 완화되고 철강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포스코의 매출과 이익 모두 큰 폭으로 신장했습니다. 또한 포스코의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도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다음은 포스코의 주가 차트인데요. 28만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SK텔레콤인데요. SK스퀘어를 인적 분할한 이후 기존 SK텔레콤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배당 매력은 더 증가하였습니다. 21년 5G 요금의 증가로 매출과 이익은 모두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은 이전에 비해 열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와 메타버스 등 통신 기반 5G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다음은 SK텔레콤의 주가 차트인데요. 최저점은 49,500원에서 최대값 62,000원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은 52,5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신한지주 주요 재무지표인데요. 2020년 그간 KB금융과 하나금융 지주에 비해 주가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향후 미국의 양적 축소와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의 주가 차트인데요. 최저점은 35,250원에서 최대값은 41,500원까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36,8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계 2위 차량 열관리 시스템 업체인 한온시스템의 주요 재무 지표인데요. 21년 매출과 이익의 증가폭은 크지만 안정성 비율인 부채 비율이 236%로 불안정하고 당좌 비율도 89%로 현금성 자산의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M&A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인수 후보자들이 인수를 포기하고 1년간 정체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온시스템의 주가 차트인데요. 주가가 역배열 상태이고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당분간 현 가격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쌍용 CN이 주요 재무 지표인데요. 21년 매출과 이익의 증가폭은 크지만 안정성 비율인 부채 비율이 110%에 당좌 비율도 89%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22년 이후 아파트 신규 공급 증가가 예상되면서 시멘트 수요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쌍용 CNE의 주가 차트인데요. 저점은 7,400원에서 고점은 8,250원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7,61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효성 ITX의 주요 재무 지표인데요. 21년 이익은 증가했지만 안정성 비율인 부채 비율이 201%로 불안정하고 당좌 비율도 68%로 현금성 자산의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효성 ITX의 주가 차트인데요. 주가가 역배열 상태이고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당분간 매입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SK리치 주가 차트인데요. 대상 자산은 본사 SK서린빌딩과 SK에너지 주유소 116개가 있습니다. 저점은 5,910원에서 고점은 6,460원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6,0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신한 알파리츠의 주가 차트입니다. 대상 자산은 오피스, 리테일, 주택, 물류시설, 호텔, 복합형 등이 섞여 있습니다. 22년 4월 1649억 원의 유상증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가는 7,670원이고요. 이로 인해 주가가 현재 좀 하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신규 매입은 공모가인 7,670원에 근접한 가격이 왔을 때 매입을 고려해 볼 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D&D 플랫폼 리츠의 주가 차트인데요. 대상 자산은 오피스, 리테일, 주택, 물류시설, 호텔, 복합형 등이 있습니다. 저점은 5,150원에서 고점은 4,900원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5,24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주가 차트인데요. 대상 자산은 CR리츠가 6%, CR리츠는 기업 구조 조정 목적의 리츠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탁 리츠가 93%고요. 미국 아마존 페덱스의 물류센터와 데이터 센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 서유럽의 오피스 빌딩도 대상 자산입니다. 5,42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지만 배당 수익률이 워낙 낮아서 배당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분기 배당주로는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지주, SK텔레콤, 쌍용 C&E 등이 위에서 언급한 매입 추천 가격이 왔을 때 추천가 이하로 분할 매입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한원시스템과 효성 ITX는 주가가 역배열이고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리츠에는 SK리츠와 D&D 플랫폼 리츠가 매입 추천가에 왔을 때 그 이하에서 분할 매입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이전에 언급한 대로 22년 4월 1,600억 정도의 유상증자 계획이 있어서 현재 주가가 하락 중입니다. 또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배당금이 적어서 배당 목적으로 매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개별 분기 배당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끝내기에 앞서 최근 미국의 자산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치면서 주가는 좀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 매입을 서두르지 마시고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 매입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